고칼의 제주팟 2018년 11월 9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제주시의 워릅 곽지 과물해변. 2년 전에 해수풀장을 조성하다가 경관 파괴 논란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결국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예산 수억 원이 낭비가 됐다며 당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3명의 공무원에게 억대 변상 명령을 내렸지만 당사자들이 이에 불복했습니다. 결국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지난주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요. 일부 잘못은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데다 과실의 경중을 따졌을 때 무겁게 볼 만한 이유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3명의 공무원이 물어야 할 수억 원의 변상금,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왜 하위직 공무원만 책임을 져야 하느냐? 정치권이나 지휘 책임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을 겨냥했던 공무원 노조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엄격한 잣대로 공직에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 수건 사업이나 상급자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함 앞에서는 과감히 배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이죠. 물론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찝찝하죠. 도지사에서 시장, 그리고 시청국장과 과장, 담당자까지 곽지 과물해변에서의 불법 행위와 예산 낭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의 결론으로 누구 하나 잘못되거나 추궁을 받는 이가 없게 됐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그냥 덮고 가자. 여러분이 한때 주장했던 지역 정치권과 고위직의 책임을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져봐야 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공로 제주지부 여러분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네,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역 시사 팟캐스트의 군계 1학 고칼의 제주팟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깊어지는 가을 속에서 곧 다가올 겨울의 실루엣이 좀 살짝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는 얘기입니다. 팟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면역력이 강해서 요즘 같은 날씨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 고칼처럼 이제 나이도 들고 서서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시겠죠.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좀 아까 오프닝에 잠깐 곽지 과물 얘기를 좀 했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본격적인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고칼 당신은 시사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어떻게 기자를 안 하고 시사 칼럼니스트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에피소드에도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계기가 되면은 좀 말씀을 드릴 시간이 올 겁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고칼 원래는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대충 10년 넘게 했는데요. 천성이 그렇게 부지런한 놈이 아니라서 솔직히 한 매체에서 10년을 있었던 게 아니고 지역 케이블 TV와 일간지, 그리고 인터넷 신문 등 모두 4곳을 다니면서 좀 이렇게 꾸역꾸역 기사를 써왔습니다. 언론 매체에 제가
등급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만 뭐 방송에서 일간지로 다시 인터넷 신문까지 뭐 정형적인 사람들이 보면 좀 뭔가 매체 등급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뭐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던데요. 아무튼 여러 플랫폼을 접하면서 매체별 장단점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게 됐고요. 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마지막 기자 생활을 하던 회사에서 작년 초에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방송사 작가분을 통해서 이 라디오 프로그램 코너에 출연하게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시 제가 몸담고 있었던 매체, 지금은 휴관을 했어요. 인터넷 신문 시사제주라는 곳입니다. 원래 뭐 언론사의 경영 사정이 뭐 좋지 않은 게 뭐 비단 이 매체만의 문제이고 또 어제 오늘의 일이겠습니까만 시사제주라는 매체는 뭐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좀 정도가 좀 심했어요. 그게 뭐 많지도 않은 월급 밀리는 건 예사였고 뭐 줄 때도 뭐 그나마 월급 줄 때도 이게 뭐 반씩 꺾어가지고 뭐 통장에 입금을 해줬는데요. 심지어는 뭐 몇 차례 건강보험이었던가 아니면 무슨 보험인가 연금인가 아무튼 이거 있는데 이게 체납됐다는 고지서가 이제 집에 몇 차례 온 적이 있어서 가족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회사 다니는 게 맞긴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참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럼에도 뭐 저는 당시 회사에서 그래도 가장 고참 기자였으니까 뭐 제가 좀 아닌 게 아니라 좀 기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제가 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돈을 받고 쓰는 광고성 기사는 물론이고 뭐 도청 예산 따내기 위해서 좀 뭐 우리식 표현으로 좀 빨아주는 기사들 이렇게 뭐 닥치는 대로 노력하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만 뭐 대표라는 분의 의지가 뭐 워낙 없었는지 아니면 뭐 제가 능력이 없었는지 회사의 사정이라는 게 도무지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제2공항 관련해서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사화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사를 포기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뭐 이렇게 뭐 좀 권유를 받았고 전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저의 대표와 상의를 해서 결국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이후에 도청에서부터 500만 원짜리 광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표가 저에게 직접 했던 얘기예요. 500만 원 들어왔다고. 뭐 부끄러운 일인 줄 알지만서도 당시 제 생각 지금 말씀드리자면 정말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하면 회사가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그 경영난의 여파가 후배 기자들한테까지 미치더라고요. 뭐 그들도 역시 뭐 이 통장도 텅텅 비어가고 나름대로 이제 돈이 절박한 친구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참 물론 제 회사도 아닙니다만 후배들 얼굴을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제가 뭐 이제 더 이상 다니기는 좀 힘들겠다. 그래서 대선을 마지막으로 대선까지만 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를 나오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퇴사 예정 소식을 그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회사를 안 다닐 거니까 더 이상 내가 출연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그분이 요청하시길 그러면 뭐 퇴사한 상태에서라도 시사 칼럼니스트라는 타이틀로 방송에 좀 계속 출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뭐 그해 여름, 그러니까 지난해 여름 저는 또 후배 기자와 함께 또 팟캐스트를 런칭해서 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우리만의 매체를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결의를
해서 그러니까 출범이라고 하기 좀 이상합니다만은 아무튼 고칼의 제주팟 원래 전신이 제주굴라죠. 제주굴라 런칭을 했는데 그 후배 기자가 최근 돌아온 바로 이 감자 씨입니다. 이렇게 팟캐스트를 런칭하고서 조금 있으니까 이 평소에 존경하던 이 다른 회사 선배 기자분께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회사 방송에도 좀 출연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제주 CBS 시사 매거진 제주의 뉴스톡입니다. 어쨌든 겨우 10년 경력에 불과한 일천한 저 같은 평기자 출신이 감히 시사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할 수 있을까?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깎아내렸어요. 아마 주변 분들은 아실 건데 무슨 나 따위가 시사 칼럼니스트냐? 원래 시사 칼럼니스트라고 쓰고 백수라고 읽는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됐어 별게 아니냐? 이런 이상하게도 자학적인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런데 외부의 환경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저희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사 칼럼니스트로서의 제 활동 영역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KBS 전국 프로그램 통해서 지역의 시사 칼럼니스트로 몇 차례 소개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죠. 몇 달 됐죠. TV 고정 게스트로까지 나오는 영광을 누렸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이게 뭔가 굉장히 내가 비생산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애정을 갖고 힘을 쏟아야 할 팟캐스트는 언젠가부터 조금 너덜너덜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리할 거는 정리도 좀 하고요. 이 팟캐스트를 처음 시작할 때에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망치를 맞은 듯 번뜩 들더라고요. 지금까지가 언젠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저의 작은 고백. 오늘 이 뜬금없는 고백이 고칼의 제주팟을 준비하는 저의 초심을 다잡기 위함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때나마 모셨던 회사의 대표, 제가 시사 칼럼니스트라는 이름표를 다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분, 누군지 궁금하시면 지난 10월 1일 에피소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 제주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월이었죠.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지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등반? 이거 등반이라기보다는 이제 방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의 방문이 이제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내 정치권의 수많은 숟가락들이 이 좋은 호재를 놓칠 리는 없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오는 17일 말이 꼬이네요. 지지자 단체 회원들과 한라산을 오를 계획이다라는 뉴스 소식이 나왔는데 어머나 외부적으로 별다른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았던 원희룡 제주지사께서 일주일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일 김정은 위원장 답방 추진에 따른
현장 점검이라는 어설픈 이유를 달고 한라산을 올랐다고 합니다만, 네, 혼자 가기에는 뻘쭘하시겠죠. 뻘쭘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뭐 북악산 오른 거 보고 얼마나 또 부르셨겠습니까? 자신은 산에 오른 게 이게 또 언론 보도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일까요? 도청 출입 기자들에게 함께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시큰둥했나 봅니다. 결국 뭐 공보관실에서 언론사에 뭐 일일이 연락해서 좀 같이 올라가 달라 이렇게 읍소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동행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주 MBC도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한라산 전문인 막내 기자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리포트 준비했는데요. 막내 기자가 왜 한라산 전문이냐고요? 원래 방송사는 모든 막내 기자가 한라산 전문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면 한라산을 함께 찾겠다고 발언했는데요.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에 기대가 커지면서 원희룡 지사가 한라산에 올라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깨질 듯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한라산 백록담이 위용을 뽐냅니다. 분화구에는 푸르른 하늘 빛깔을 고스란히 담은 맑은 빗물이 고였습니다. 한라산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한라산 답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터줄 상징적인 장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원희룡 지사가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두 정상이 헬기로 한라산을 찾을 경우 백록담에 착륙하는 방법과 정상에서 700m 떨어진 헬기장에 착륙하는 방법을 점검했습니다. 원 지사는 헬기가 백록담에 직접 착륙해 두 정상이 천지의 물과 백록담의 물을 합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합수에다가 의미를 두려면 저기 바로 내려야 되겠다. 최근 한라산 학술 조사를 위해 백록담 안에 헬기가 착륙한 사례가 4차례나 있어 눈이 많이 쌓이거나 강풍만 불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한라산에서 이제 핵무기를 없애고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선언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라산을 찾은 등반객들도 두 정상의 한라산 방문을 기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한라산을 왔다 가시는 것이 뭐 통일의 관점에서 민족적으로나 이렇게 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을 위한 역사적 논의가 제주에서 결실을 거두기를 바라는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라산 정상에 올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자, 이거 기사 누가 데스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방문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원희룡 지사가 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이걸 바로 잡으면 원희룡 지사가 도청 간부 공무원과 지역 기자들을 대동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바꾸셔야죠. 네. 뭐 웃자고 하는 말에 죽자고 달려들지 마시고요.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방송 리포트에서 원 지사의 목소리가 2번 나왔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소리를 마이크로 따는 이른바 이게 싱크라는 기법이라고 하고요. 싱크라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있었죠. 합수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저기에 내려야겠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원 지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모습을 마이크를 갖다 대가지고 이제 그 목소리를 딴 거예요. 또 하나는 정식으로 각 잡고 발언한 인터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라산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선언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이죠. 네, 뭐 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핵무기를 없애자. 물론 한반도 비핵화 평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 사항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근데 비핵화 문제는 우리 남북 간의 의제라기보다는 이게 북미 간의 논의 사항인데 각 잡고 방송사 인터뷰를 하는 원지사께서 그걸 모를 리가 없으실 텐데요.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마 많으셨나 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는 확실히 느낀 게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원지사는 스스로를 비핵화가 우선이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스펙트럼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앞에 잠깐 나온 그 싱크 합수의 의미를 두기 위해서 뭐 백록담에 헬기 내려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원지사와 공생관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매체 TV조선이 바로 견제에 들어갔더라고요. 견제. 일본어로 겐세이. 그래서 이것마저 준비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어제 한라산 백록담에 올랐습니다. 원지사는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이 헬기를 타고 한라산 백록담에 직접 착륙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생각해 봐야 할 게 많은데 먼저 이호진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자들과 함께 한라산에 올랐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등반은 백록담까지 이어졌습니다. 원 지사는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두 정상이 한라산을 방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평양 방문 시에 백두산을 방문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는 게 서울 답방 시에는 한라산을 방문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남북 정상을 태운 헬기가 백록담에 직접 내리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원 지사는 백록담 분화구 안에 착륙하면 백두산 천지물과 한라산 분화구 물을 합수하고 헬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백록담에 헬기가 착륙하려면 임시 인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한 차례 방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백록담 이착륙을 반대했습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이동식 패드를 까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는 인근 헬기장에 착륙한 뒤 백록담을 등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제주. 역시 조선의 파워를 모를 리 없는 우리 원지사님 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는데 함께 읽어보시죠. 자, BGM 주세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제주 한라산 백록담 헬기 착륙장 검토 기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힙니다. 네, 첫 단락 읽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어서 뭔가 즐거운 것 같다. 뭔가 오보가 아니고 사실에 대한 오해다. 이게 뭐 매체가 조선이다 보니까 좀 약하게 대응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남북 정상의 한라산 백록담 방문 가능성이 있어 제주도지사로서 사전 현장 점검과 준비 차원에서 지난 10일 도청 출입기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는 백록담 현장에서 남북 정상이 도보로 백록담에 오르기가 어려운 만큼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자들에게 설명했고 동행했던 기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한라산을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요? 기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 리포트는 간부 공무원들과 한라산을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원지사 본인은 기자들과 함께 올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점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야, 너는 누구랑 올랐잖아. 너는 누구랑 올랐잖아. 네, 언론 보도와 원지사의 생각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남북 정상의 헬기 이용은 백록담에 헬기 착륙장을 설치해 이를 이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 역시 한라산 백록담에 인공적인 헬기 착륙장 건설은 반대합니다. 그동안 한라산 백록담 식생 복구나 탐사, 시추 등을 위해 헬기가 백록담 분화구 안에 착륙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백록담 방문 시에도 별도의 인공적인 착륙시설 없이 충분히 헬기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사전에 현장을 점검한 것입니다. 실제 남북 정상의 백록담 방문 시 헬기 이용 여부는 청와대 및 정부가 현장을 재차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입니다. 남북 정상의 백록담 방문과 관련해 한라산을 관리하고 있는 도지사로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 끊어가겠습니다. 협조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좀 높은 지지율을 실감한 듯 좀 뭔가 이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한 좀 약간 조심스러운 멘트를 치고 있는데 제 귀에 거슬린 대목이 한라산을 관리하고 있는 도지사라고 하셨죠. 한라산 여기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현상 변경이라든가 모든 관리 권한은 엄밀히 말하면 이거 국가기관인 문화재청에 있죠. 제주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아마 위탁 관리를 받아서 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라산을 마치 도지사가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북미 남북 실무자 회담이 잘 성사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남북 정상이 한라산을 방문하게 되면 제주도 행정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라산 백록담은 남한 최고봉으로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철저한 환경 보전을 해왔고 어떠한 인공시설물도 설치하지 않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Mr. President, this is Governor Won Hee-ryong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hope to see you in Jeju. 네, 끝으로 11월 13일 오늘자 도내 일간지와 방송은 이제 어제가 되겠죠. 12일자 방송 뉴스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고칼의 신문 읽기, 지역 언론 들여다보기 이 정도로 붙이겠고요. 보겠습니다. 한라일보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제주도 살림살이가 5조 3천억 원 규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본 예산과 비교하면 3,200억 원, 그러니까 6.4% 증가한 규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의 입을 빌어서 예산안 취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민 모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경비를 10에서 30%가량 절감토록 강력한 예산 절감을 추진했고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 및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 해소 등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했다. 라고 말이죠. 늘 그렇습니다만은 참 이 공무원들은 그들만 알 수 있는 언어로 뭔가를 좀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지양되어야 할 자세인 것 같습니다. 6면 경제면입니다. 설자리 잃어가는 향토 음식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주 지역 향토 음식점이 많을 때는 한때 100군데 정도에 달했는데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보니까
이게 무조건 제주산 원재료만 사용하는 조건이 붙다 보니까 원가 부담이 높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제주의 관광 패턴으로 관광객들이 이 향토 음식보다는 이른바 퓨전 음식 같은 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팔면 문화면 보겠는데요. 반복되고 있는 도립예술단 계약 연장 논란, 이걸 진단을 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각종 예술단의 안무자나 지휘자, 이게 위촉 기간이 2년인데 관행적으로 재위촉이 거듭되다 보니까 이게 뭐 중간에 안 되면 좀 소송 같은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 소지를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재위촉을 해도 뭐 한 회 정도에 그쳐야 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일보 보겠습니다. 일면 톱기사 청정 이미지가 최고 경쟁력, 프랜차이즈 제주색을 입다,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사진에 보니까 해녀복을 입은 KFC 할아버지 동상,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녀복을 입은 동상이나 스타벅스의 제주 특화 메뉴 개발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업체와의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제주, 제주일보의 사업 이름이죠. 자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톱으로 올렸네요. 3면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주 해녀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에 따라 70대 해녀에게는 월 10만 원, 80대는 해녀는 월 20만 원의 이 고령 해녀 수당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해녀를 보호하는 대책이 아니라 무리한 조업을 유도하면서 이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신문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으로 해녀 은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민일보입니다. 일면 머릿기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동무 산지 폐기가 우려된다는 소식 실었습니다. 대체 장목 개발과 출하 조절 협의체 구성으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내용이군요. 15면의 기자 칼럼이 실렸습니다. 제목이 평등 공정 정의입니다. 너무나도 절실한 단어죠. 뭐 딴지를 걸 수 없는 단어인데, 이 서울의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 시험 정답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뭐 아버지는 구속되고 또 이제 자녀들은 이게 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것 같은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칼럼을 쓴 겁니다. 기자가 이를 지켜보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떠오른 게 아니냐, 뭐 그런 건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취임사 대목을 달았는데,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붙였습니다. 누가 썼는고 봤더니 제민일보 정치부 김하나 차장입니다. 제주신보는 특별한 기사를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KBS 제주총국이 요즘 제2공항 제조사 용역과 관련한 기획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단독 보도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공항 제조사 용역과 관련한 기획 뉴스 이어갑니다. 성산으로 입지를 결정한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용역진이 의뢰한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제반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라고 주문했지만 자문 결과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최승민 기자입니다. 3년 전 사전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 용역을 총괄한 한국항공대가 미국 버지니아 텍에 의뢰한 용역 자문 결과 보고서입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에 대안을 논의한 보고서로 명시돼 있습니다. 35페이지로 된 이 보고서에서 미국 버지니아 텍 전문가는 제2공항을 건설하는 대안이 추가 연구가 필요한 단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 2개의 공항을 운영할 경우 항공사의 자산과 세관, 출입국, 검역 업무를 하는 CIQ 서비스의 중복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항공훈련을 하는 정석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제2공항 위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항공대는 전문기관의 자문 결과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와 CIQ의 자산 중복 문제는 두 개의 공항을 국내선과 국제선 전용으로 나누면 해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석 비행장의 경우 공역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제주의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의 절반을 제2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산에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제2공항을 건설하면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네, 단독 보도로서의 가치나 파급력에 대해서는 뭐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KBS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좀 이슈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아무튼 그런 근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또 분명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뭐 특종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파다 보면은 뭐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게 그냥 덜컥 걸리는 거고 그런 건데 한국항공대 측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뭐 이게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외국의 자문 보고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의 올가미가 점점 우리의 원희룡 지사님을 옥죄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송치를 계기로 이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문제가 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전망해보는 뉴스톡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비록 작은 팟캐스트입니다만 뭐 어쨌든 조만간 개편을 통해서 좀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좋은 모습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주시는 여러분들의 관심 감사드리고 염치 없이 조금 더 부탁드리자면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시면은 고칼의 제주팟이 정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대한 매체로서 좀 당당한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젤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남자 고젤 씨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사정이 있어서 예. 스튜디오에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좀 전화로 연결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비가 많이 내렸다 말았다 그러기 때문에 또 위험하니까요. 뭐 예, 모두들 예. 비 조심하시고요. 예. 네.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상 공소 기한이 이게 다음 달 13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이죠. 이 원희룡 도지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원지사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미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서 끝난 사안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 모양새인데 오늘은 좀 한번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우스갯소리로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거에서 이긴 역대체를 도지사 치고 수사기관의 문턱을 밟지 않은 인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있던데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통해서 경찰이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그래서 제가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지 않는 거고요. 네, 농담입니다. 예. 뭐 그것까지는 이제 뭐 경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까지는 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뭐 어쨌든 9월 말에 이틀 연속 원지사가 경찰에 출석해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혐의는 모두 5개였거든요. 네, 근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 관련해서 뇌물수수 의혹, 이거는 뭐 증거를 찾지 못했고요. 따라서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했던 원지사의 기자회견 역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해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선거를 앞둔 5월 중순에 우리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원지사 당시 후보 시절에. 문대림 후보가 도의회 의장 시절에 드림타워 개발 사업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것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2개의 혐의가 문제가 있다고 경찰이 봤나 봐요. 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나머지 2건, 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인데요. 그 아시겠습니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인 24일 제주 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를 했고요. 그 하루 전인 23일에는 이 서귀포 시내 한 웨딩홀에서 15분 정도 이제 마이크를 이용해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겠습니다만은 경찰이 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원지사가 바로 반박에 나섰죠. 그렇죠. 뭐 SNS에 다소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요. 뭐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뭐 청년 일자리 공약 발언은 이미 5월 초부터 언론 보도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 사안은 제주도 선관위에서도 당시 조사를 벌였고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다만 이런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뭐 사전 선거 운동인지 여부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법정 공방을 좀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도 좀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도 이미 경고를 내려서 마무리한 사항이다. 요 얘기는 만약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가 뭐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또 의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사실 뭐 그런 의미 말고는 좀 달리 해석할 여지는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원희룡 지사의 5월 23일과 24일 그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경찰과 선관위의 해석이 다르다는 말인데.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원지사가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큰 사안이라고 강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게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대목을 봐서는 아마 이제 검찰의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경찰은 일단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뭐 항고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전 선거 운동을 보는 이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전 선거 운동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나, 뭐 고의성이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뉴스톡에서도 예전에 그 선거 과정에서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판례가. 그 현재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이 공직선거법의 바이블로 꼽히는 게 바로 2016년 8월 26일 내려진 이 권선택 전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인데요. 그 전체적인 판결 취지는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를 좀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좀 넓게 봐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만 이제 판결문에 이번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같은 내용의 활동이라도 선거일에 가까운 시기에 하게 될수록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원지사의 발언이 이게 의례적인 인사말이냐 아니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시점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제주관광대학교와 이 서귀포시 웨딩홀에서의 그 발언, 선거일과 불과 20여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걸 단순히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아마 경찰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선관위는 왜 이 문제를 단순 경고에 그쳤을까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그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뭐 발언의 수위라든가 뭐 발언 시간, 발언 대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관계자가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뭐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는 거고, 그 다음이 구두 경고 그리고 서면 경고 순인데 여기까지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그 행정 조치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원지사의 5월달 그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서면 경고 판단 근거를 좀 얘기해달라라고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 판단 근거 다른 조치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좀 의미 있게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경고 조치가 위반은 아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경고 조치가 위반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애매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저도 애매해서 그 부분 좀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선관위의 서면 경고 역시 법에 저촉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데 아무래도 형사처벌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주도 선관위 위원장이 제주지방법원장 아닙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막상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선관위 입장은 좀 난처하겠네요. 제가 참 아마 그 부분이 나오면 또 다시 뉴스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속된 표현으로 이 선관위가 그러면 바보 되는 거죠. 그만큼 뭐 비난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어쨌든 문제는 그 나중에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생각해 볼 뭐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그 원지사에게 특별 회원권을 주기 위해서 집무실까지 찾아갔는데 결국 전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그 특별 회원권을 제한한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뇌물 공여 의사 표시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요. 그 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의 대변인을 지낸 현 제주도청 고경호 비서관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합니다. 고 씨는 지난 5월 25일 이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선거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4월 15일 직후에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이용해서 골프를 즐겼다. 이런 논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뭐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건에 대한 정리도 슬슬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고재희 씨였습니다.